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TV의 장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한자리 의원 노동훈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저희가 이 앞서서 뇌졸중, 그 다음에 당뇨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랑 또 연관이 되는 게 혈압, 뭐 이런 네. 거 같아요. 네, 혈압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보통 고혈압이 많이 문제가 되고요. 맨날 고혈압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드라마에서 네. 나오잖아요. 예, 고혈압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몸에서는 혈관 안에 피가 흐르잖아요. 혈구, 혈장이라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뭐 이런 것들. 들어봤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한 35에서 40%, 5% 정도가 있고 네. 이제 혈장 성분, 물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게 같이 있으니까 흘러가잖아요. 예, 흘러가면서 적혈구, 백혈구나 여러 가지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들이 같이 흘러가는데 예. 혈압이 너무 높게 되면은 이제 혈관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상처를 일으킬 수도 있고 네. 사실 우리는 그냥 우리 몸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짧은 시간에 우리 몸은 정말 다이나믹한 구조로 돌아가거든요. 사람의 체중의 5% 정도가 이제 피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80kg인 분이라면 5%를 하면 한 4리터 정도가 몸 안에 피가 있다고 보시면 2리터 되고요. 물이 2병 있는 거예요? 예, 와, 그 정도가 엄청 많네요. 그렇죠. 몸에서 물이 한 60% 이야기 하잖아요. 예. 그 중에서 5% 정도가 이제 혈관 안을 돌아다닙니다. 자, 그런데 심장이 우리가 분당 뭐 60회에서 100회를 뛴다고 가정을 하고 성인 남자나 또 뭐 여자나 아이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번에 펌프질을 할 때 60cc 피가 나간다고 하면은 60번을 심장이 뛰고 60cc만 해도 그러니까 3.6리터가 되잖아요. 예. 그럼 우리 몸에 있는 피는 아주 빨리 순환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혈압이 높게 되면 혈관벽에 또 상처를 일으키게 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혈압이 높게 되면은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죠. 예. 곳곳에서. 네. 뇌출혈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제 고지혈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혈관이 망가진 상태에서 혈관이 터지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되겠죠. 또 와. 콩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왜 그 소변을 만들어내잖아요. 예, 예. 우리가 사구체라고 배우셨을 텐데 적혈구가 지나갈 정도의 얇은 그런 네. 이제 관을 통해서 피가 지나가면서 노폐물을 걸러내고 또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을 다시 재흡수를 하게 되는데 혈압이 높게 되면 여기가 이제 또 같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혈압. 콩팥이 망가진다라는 그렇죠. 게 거기서 나온 얘기네요. 네, 당뇨도 마찬가지고요, 혈압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 다 부담을 주게 되는 겁니다. 혹시 그러면 혈압이 높아질 때, 낮아질 때 전조 증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혈압은 높은 경우에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사실은 매우 많습니다. 요양병원 할 때는 하루에 혈압을 두세 번씩 수시로 재니까 우리가 이제 혈압이 높은 분들은 다 조절을 해드리는데 예. 방문 진료할 때 이제 어르신들 댁에 가면 혼자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혈압을 재면 수축기 혈압이 180, 200을 넘어가는 경우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되는 거예요? 예.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깜짝 놀라죠. 그러면 분들은 정말 쓰러지실 수도 있겠네요.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갑니다. 그런 사례들이 꽤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의약분업 예외 코드를 넣어서 그 자리에서 환자들한테 약을 바로 드리고 또 혈압약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약부터 처방을 해드리죠. 그럼 저혈압일 때는 또 약간 증상이 있을까요? 저혈압도 앞에 말씀드렸던 고혈압처럼 저혈압도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면 이제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제 그 피가 흐른다라는 것은 조직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건데 그 혈압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필요한 곳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딘가 한쪽은 막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뭐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근데 지금 사실 이 짧은 시간에 다 다루기는 좀 어렵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그러면은 고혈압, 저혈압 너무 중요한데 이거를 대부분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네. 스트레스 관리만 하면 사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또 운동이나 식단 여러 가지 특별한 게 좀 있어야 될까요? 네, 혈압 관리는 처음부터 약을 쓰는 건 아닙니다. 네.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식사를 조절을 하고요. 네. 운동을 하는 게 첫 번째고 그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약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통 하고요. 네. 한 가지 약으로 안 되면 두 가지를 쓰고 두 가지가 안 되면 세 가지를 쓰고 뭐 네 가지를 쓰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예. 요즘은 이제 복합제라고 해서 각각의 기전이 다른 약들을 두 가지를 이제 복합제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혈압이 좀 잘 잡힙니다. 그리고 저혈압인 경우에는 보통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소금을 조금 드립니다. 식염으로 소금을 식사 때마다 조금씩 더 드리거든요. 그냥 냉소금을요? 네, 식사를 할 때 이제 소금을 좀 섞어서 드립니다. 나트륨이 들어가면 나트륨은 이제 체내에서 물을 좀 빨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러면 혈관 밖에 있는 물을 혈관 내로 좀 빨아들이니까 호수 안에 물의 양이 좀 많아지잖아요. 그럼 혈압이 조금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원장님과 얘기 나누면서 약간 고등학교 때 배웠던 여러 가지 생물 뭐 이런 그런 그 장기에 대한 이야기 사실 평상시에 들을 일이 없는데 오랜만에 그런 얘기 많이 들으면서 많이 또 깨닫게 됐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마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